대손금은 거래처 파산 등의 법에 관한 이유로 있는 대손금은 결산 조정 사항인데 소멸시 완성 등 법에 정한 사유로 있는 대손금은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다. 22기에 파산한 A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23기에 회계 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23기에 대손금을 100을 넣었어. 비용 처리를 했어. 23기에 손금으로 인정을 해. 이거는 결산조정사의 원칙. 그런데 주식의 평가 손실에 대해서 22기에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23기에 평가한 것은 해당 결산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하게 돼.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 외의 것으로 임의신고조정사항이 있고 강제신고조정사항이 있어. 강제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임의신고조정사항에는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 산입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야. 이것은 취지가 기업회계에서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이건 거지.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는 회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손금들이 있는 거지. 그거를 세법상에서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는 세부담을 이제 최소화 해주겠다라는 가정에 있어서 임의신고 조정사항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고 이로써 이제 세금 좀 더 적게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취지의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대상 법인은 일반 법인에게 적용을 하는데 임의신고 조정에는 일시상각 충당금, 비상각자산, 토지, 주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하고 개정이 됐는데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 절약 시설에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가 있어. 이것도 임의신고 조정사항이고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2021년 10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가 있어. 경과 규정이고 그리고 주택법상의 준비금, 손실보전 준비금이 있어. 그리고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결산조정 사항이기도 하지만 임의신고 조정도 돼. 그래서 결산조정도 되고 임의조정, 임의신고조정, 결산조정도 되고 임의신고조정도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결산조정 사항에 못했으면 임의신고조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있는 거가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하고 일시상각 충당금 그리고 준비금 중에 주택법상 준비금,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있어. 그리고 회계감사대상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을 하는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도 결산조정 사항이기도 하지만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기도 해.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에게만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에게만 적용하는 임의신고 조정 사항에는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이 있어. 이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기도 해.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 중에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가 있어. 이것도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세무조정 사항에는
결산 조정 사항이 있고 임의 신고 조정 사항 중에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 있어. 이 두 개가 겹치는 게 있어. 두 개 겹치는 거를 찾아보면 충당금에서는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그리고 일시 상각 충당금이 있고, 준비금에서는 도특법상 준비금 그리고 회계 감사 대상 비영리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그리고 비상 위험 준비금 비상 위험 준비금은 아니네. 그리고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있고, 이거를 체크를 해볼까? 그리고 감가상각비에서는 감가상각 자산 중에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KIFRS 적용 법인에 해당이 돼. 다시 정리해보자. 결산조정 사항하고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이 있고 신고조정이 있는데, 신고조정은 임의신고와 강제신고 조정 사항이 있어. 그런데 이 결산조정 사항과 임의신고 조정 사항에 중복되는 게 있어. 이거는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가정은 그런 입법 취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한다는 가정이 있는 문제의 경우 임의신고 조정 사항을 비용 처리하지 않았으면 신고 조정 사항으로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 충당금 중에는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이 있고 일시 상각 충당금이 있어. 비상각 자산은 압축 기장 충당금이라고 해. 그리고 준비금 중에는 주특법상 준비금이 있고 회계 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어. 그리고 보험회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있는데 이거는 개정됐어. 23년도에. 그리고 감가상각비 중에는 KIFRS 적용 법인에 한해서 감가상각 자산 중에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임의신고 조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했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2월 이익금을 차감을 하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회계 처리를 했어. 그랬을 때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이지. 자본이지, 자본. 했을 때 이 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 자본을 줄여야 되는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자본을 늘려. 그래서 이거를 송금 산입을 해. 그런데 이 세법에서는 이 준비금을 부채로 취급하기 때문에 송금 산입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 조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유보로 한다라는 거는 자본과 적립금 을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로 이제 세무 조정을 통해서 세무상 자본의 증감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세법에서 준비금을 부채로 취급하기 때문에 준비금이 대변에 이제 설정되었다면 송금 산입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이제 자본을 줄이고 있어. 그리고 송금 산입을 하는 이유는 이거 자체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